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편지은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편지은님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뵀던 게 1년 전 1년 정도. 네. 네. 저도 다시 오신다는 소식 듣고 반갑기도 했고 굉장히 그동안 또 어떤 뭔가 좀 변화된 게 있나 그런 네네.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근데 변하신 건 없는 것 같고 어떤 좀 감사합니다. 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1년 전에 우리 조지 WBC 대통령 센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1년이 지나니까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고 하시는 일도 함께 나누고요. 그런 시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통령 기념관과 정책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대통령 기념관은 일반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언제든지 가족분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의 그런 모든 기록물들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9.11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임기 동안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던 대통령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그 오픈 시간 혹시 네,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네. 9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시면 되고 티켓도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정책연구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 대통령 센터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족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저장하는 박물관, 이것은 연방의 이제 미국 국민의 것이고요. 연방의 예산으로 굴러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책연구소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고요. 부시 대통령 그리고 로라 부시 여사께서 임기 동안에 계속 본인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다뤄왔던 그 아젠다들을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야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네. 또 활동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렇군요. 정책연구소.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편진 씨가 일하시는 곳은 이곳 정책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이 정책연구소도 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다양한데요. 국내 분야 그리고 국제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국내 분야는 간단하게 그 교육 분야 그리고 재향 군인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미국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 경제 분야 그리고 또 재밌는 한 분야는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리고 조지 부시 죄송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함께 미국의 중견 리더들을 양성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4가지 국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애착도 가고 부럽기도 해요. 이렇게 그 정당이 다른 대통령 그리고 뭐 주요 큰 이슈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기도 하는 그 두 대통령이 임기 후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리더들,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그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 분야인데요. 네. 국제 파트에는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보건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로 저희가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놓는 일들이라던가 그런 보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동의 여성들의 인권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여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자유인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유인권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지금 편지님께서 일하시는 분야는 조지 부시 센터 내에서도 정책연구소 내에서 또 국제 프로그램
네.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자유인권 프로그램을 네네. 네, 그 중에서 또 맡으신 분야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자유인권 프로그램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민주과도기 국가의 리더들에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들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은 버마 정책, 그리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미얀마라고도 불리는 버마에 직접 가고요. 네. 1년에 2~3차례 정도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고요. 어. 거기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그 분들의 일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러 민주과도기 국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버마를 네네.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예, 예. 문제를 발굴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버마, 미얀마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버마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네. 미얀마라는 이름은 미얀마에서 그리고 유엔에서도 미얀마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군사 정권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버마라고 오랫동안 불려왔는데 군사 정권 시기에 나라 이름을 이제 군사 정권에서 미얀마로 바꿨는데 그때 미국은 그 군사 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이름이 두 개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오늘 의문이 풀렸네요. 네, 이렇게 특히 버마의 그 과도기 국가인 버마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맡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그 북한에 대해서도 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또 하실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그냥 저는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조지 W 부시 프레지던트 센터에서 다른 한국 분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제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 친구들이 지금 2명 더 일하고 있어요. 그럼 편지은 씨께서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제가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2명의 친구들이 더 저희 센터에 있는데요. 네. 둘 다 이제 한국계 친구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최근에 들어온 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저희 팀의 어시스턴트로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저희 이따 말씀드릴 그 자유장학금, 북한 자유장학금, 탈북자들을 돕는 장학금의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세요. 그래서 탈북자분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함께 일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같이 일할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네. 지금은 이제 현재 여기 이 조지 W 부시 센터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한 네, 달 전부터? 맞습니다. 굉장히 와. 귀한 인연이죠.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부시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또 특별히 우리 편지은 씨께서 일하시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북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 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게 이 북한인 것 같고 예전 세대보다도 좀 이제 젊은 세대들,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들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인권 실태 어떤지 조금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올해 들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네. 올 초에 이제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도 네.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북한이 뭐 여러모로 계속해서 뉴스에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미국 언급되고 뉴스에. 있는 네. 상황인데요. 요즘
요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북한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많이 네. 변했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변했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직도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닫혀진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정권의 탄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라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부를 바꿀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은 물론이고 뭐 의식주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유들도 움직임의 자유라던가 네. 나라를 떠날 자유라던가 이런 자유들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치주의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아직도 8만에서 12만 명의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가 계속 기침이 나와요. 아, 괜찮습니다. 8만에서 12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사법 절차 없이 고문이라던가 폭행이라던가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들을 통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즘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 지금 살고 계시다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뉴스를 본다던가 하는 일은 당연히 없죠. 하실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 인터넷이 정말 하루만 안 돼도 너무 불편한데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만 못 써도 참 불편한데 그럼요. 이곳 북한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접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 북한 인권 실태는 최근에는 이제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요. 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 오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실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증언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반의 민족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렇게 이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게 됐는지 좀 나눠주시죠. 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북한 인권은 굉장히 그 관계가 깊어요.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법을 서명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네.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처음으로 서명해서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이 계속해서 이제 다음 대통령도 서명하고 그 다음 대통령도 서명하고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까지 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북한 인권법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탈북자들이 미국을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탈북자분들이 미국으로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탈북자분들이 난민으로 이제 미국 땅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렸고요. 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탈북자 중에 강철환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강철환 님이 계신데 그분이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1호 탈북자 1호 탈북자, 1세대 탈북자 네.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읽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이제 대통령이실 때 네. 알게 되시고 이 탈북 그 강철환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아. 그게 이제 최초의 탈북자의 백악관 방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였고 또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미국 의회도 움직이고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국제 이슈가 되었죠. 네. 그냥 국내 이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법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로 북한 인권법을
북한 인권 문제를 끌어올리는데 음. 프로파일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그냥 뭐 북한 소식을 뉴스로 듣고 뭐 정상회담 소식도 듣곤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뭐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하면 일반인들도 좀 더 어떤 일이 있길래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은 북한 인권법이 있어서 저희가 참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지금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여야 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법안 안에. 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이게 있어서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도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광고까지 이어드립니다. 로라 피지의 Let There Be Love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편지은 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 부시 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소개해 주셨고요. 특별히 편지은 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일 중에서 북한에 관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센터 안에 이렇게 따로 이런 정책 좀 연구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시 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또 대북 정책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래서 정책 제안서들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참 재미있는 것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계속해서 바이파리슨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요즘은 그래도 저희들을 포함한 많은 인권 쪽에 관심을 갖는 기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분위기를 많이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라고 하면 핵과 연결지어서 북한은 나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정책 활동을 통해서 제안을 해왔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강연회 등의 행사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직접 강연회도 하시나요? 네네, 강연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연회라든지 네. 그리고 뭐 글을 쓴다든지 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온다든지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탈북자분들이 저희들의 그 북한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큰 자산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분들의 성공 이야기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들이 북한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 그리고 또 한인 사회들과 함께 저희들이 장학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장학 기금을 통해서 장학
장학금을 꾸준히 주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 참 중요하죠. 그렇게 또 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면 탈북자분들 이곳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 대통령이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서명하고 그 이후로 이제 탈북자분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0분이 좀 넘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레퓨지, 그러니까 난민자로 네. 와서 정착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음. 그 외에도 한국에 가셨다가 이민자로 미국에 와 계시는 분들이 또 그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00여 분 정도가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400분 정도 탈북자들이 이곳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탈북자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부분이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으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난민 프로그램이 탈북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난민으로 오시게 되는 모든 나라의 난민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는데 이게 나라에서 처음에 난민으로 오게 되면 6개월간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영어 교육이라던가 보건, 직업 교육 등 6개월 동안의 지원을 받는데 그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 없나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이민자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이민 1세대가 얼마나 삶이 힘든지 너무 잘 우리 알잖아요. 네. 영어를 배우는데 6개월으로 안 되죠. 안 되고 또 뭐 직업 교육을 받는데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운전면허를 따기에도 네.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북한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인터넷도 없는 곳에서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좌를 여는지 어떻게 뭐 운전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또 없는 상황에서 이제 6개월 뒤에 자립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탈북자분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희가 연구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참 근면성실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상황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적은 직업군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하기에도 참 빡빡한 그런 환경 속에 계시다 보니까 뭐 교육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비를 마련할 길이 네. 그 학비를 모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라스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저희가 네.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동포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총 36만 7,400달러의 장학금을 모금을 하였고요.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제 장학금을 탈북자분들이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 네. 장학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을 열심히는 사시는데 그 삶이 사실 너무 쉽지는 않고 열심히 사시는데 그 삶이 뭐 교육이나 또 영어 같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열심히 사시지만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젊은 세대 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거 외에도 뭐 내일 교육이라던가 미용 기술이라던가 직업 교육을 네, 직업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중견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ESL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으신 분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고요. 또 혹시 앞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7년에 처음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총 18명의 탈북자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을 꿈꾸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 교육을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우시다던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북한의 자유 증진을 포함해서 사회에 기여할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네. 각 지원자들은 각각 15,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매년 총 25,000달러의 장학금이 다수의 수혜자들에게 분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 프로그램이나 전문 자격증, 영어 수업, 직업 교육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인증된 고등 교육기관의 학비를 포함해서 도서 구입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기숙사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에 관련된 어떤 분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4월 1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지원자는 반드시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북한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녀여야 하고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4월 1일까지 접수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원서를 지원서로 가는 링크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에 탈북자 아시는 분이 계시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있으시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꼭 이 장학금 기회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되는 장학금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 장학금이 1년에 한 차례 수여가 되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차례 수여가 되고요. 저희가 장학금 받으신 분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에 새로 이제 일하게 된 한 달 전에 들어온 친구. 네, 한 달 전에 들어온 친구도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고 장학금을 통해서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던 친구고 또 그거 외에도 2년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학교를 네.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한 친구는 1년 전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너무 많은 성장을 이룬 거예요. 저희가 지원 접수를 그 원서를 보니까 그 1년 동안에 정말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학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작은 기회라도 함께 힘을 모아줬을 때 이 분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신지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되어서 북한에 돌아가서 이제 네. 북한은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을 잘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치과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롭게 되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지금 장학금을 받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참 자산이에요. 이분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누가 우리 옆집에 누가 이제 탈북을 해갔는데 걔가 흘러 미국에 갔다더라. 근데 미국에 가서 이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너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믿으실 수 없으시겠지만 북한 안에서 다 들려지는 소식들이거든요. 네. 이야기를 입을 통해서 전해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삶도 어렵고 다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북한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일이 어렵죠. 네.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탈북자분들이 정말 성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많이 도움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성공을 바래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당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관심 있으신 분들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탈북자 알고 계신 분이 있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산가족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는 이산가족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 이민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가족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이민 1세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있으세요. 네. 저희 그 글쓰기 공모전 하셨을 때 네.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네. 그러셨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저희가 지금 두 나라가 분리되어 있은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산가족이라는 게 이 연결고리인데 굉장히 끈끈한 두 나라의 연결고리인데 이게 굉장히 옅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지금 탈북자분들이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계시고 네. 이 미국 땅에도 지금 400명이 넘는 탈북자분들이 계시죠. 음.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새로운 북한과 남한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드리지만 탈북자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가서 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분들의 필요를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나 교회, 지역 사회에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좀 나눠주시고 또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또 페티션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쓴다던가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좀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탈북자분들이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 이제 통일의 자산이라는 것을 네.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주 성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회 곳곳에 계세요. 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다가가 보시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요. 4025님께서 북한 주민이 미국에 처음 오면 정착금을 주나요 하셨는데 처음 부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6개월 네, 동안 맞습니다. 딱 오랜 기간도 아니고 6개월 동안만 지원을 해준다고 네. 하니까 6개월이 너무 짧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난민. 미국에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다 동일하게 난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6개월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조지 부시 센터나 이런 곳에서 또 도움을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거나 더 도움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네. 일반인들이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항은요 그러셨는데 무슨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북한 주민이 오셨을 때 조심해야 할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희들이 이민자분들이 대부분 잘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똑같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이 난민 문제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달라스 지역에 75번 하이웨이를 타시고 가시다 보면 네. 비커리 메도라는 지역이 나와요. 왼쪽 폴레스트 레인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쪽이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그 허브 중에 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주들 중에서 난민을 받고 있는 주 중에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달라스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달라스에 굉장히 네. 많은 난민분들, 전 세계에서 오시는 난민분들이 달라스에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난민이 이곳 달라스에 많군요. 네. 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내가 살기도 좀 바쁘고 정신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난민이 이곳 달라스에 그렇게 많다는 거 사실 잘 몰랐고요. 아까 질문해 주시는 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마 주변에 있으신가 봐요. 이분은요. 난민 그 북한에서 온 그 주민을 탈북자를 도와드릴 때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모든 관계를 맺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낯선 분들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뭐 정치적인 것들을 물어본다던가 뭐 네. 그 지역에서 사실 땐 어땠어요? 뭐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뭐 한다던가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발전되고 나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시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좀 알아가는 것들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네. 필요를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으로 친구와 친구로 그렇게 먼저 좋은 인연을 맺어간다,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그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탈북자분을 돕는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간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친구가 되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편지은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뵙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